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감세안 텍스컷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감세안은 개인소득세 그리고 기업세를 대폭 삭감하고 그리고 세제를 단순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세금을 감해준다는 것의 목적은 개인 또는 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면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기업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고용과 임금이 상승할 것이다. 결국 경제 성장이 강해진다. 고로 감세로 인한 국가 조세 수입의 감세를 결국 경제 성장으로 상쇄할 수 있다. 그런 지론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개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기업의 부담도 줄어들게 되니까 소위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이 항상 맞아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여러 번 또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트럼프의 텍스컷 명분도 같은 것입니다. 그는 이번 감세안이 혁명적인 것이고 최대의 승자는 근로자가 될 것이다.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고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도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발표 직후에 나온 여러 가지 이견과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우선 그의 감세안이 구체안이 없고 그의 주장대로 중산층이 최대 수혜자가 된다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부자가 승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감세한 것만큼 경제 성장이 실제로 있을 것이냐 그런 의문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감세 혜택을 누가 더 받고 누가 덜 받게 될 것이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감세안 그 텍스컷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찬성 반대 양론은 어떤 것인지 또 앞으로 의회의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 종합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감세안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첫째 개인 세금을 줄인다는 것이죠. 지금 세율 구분을 7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3개로 간소화한다. 그러니까 12%, 25%, 35% 이렇게 나눕니다. 현재 최고 세율이 39.6%고 최저가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공제액을 이제 높인다는 겁니다. 개인은 12,000달러까지, 부부는 24,000달러까지, 그리고 어린이 양육 공제액을 1,000달러에서 더 올리게 됩니다. 아직 액수는 미정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에 대한 공제액도 있습니다. 500달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 세금입니다. 현행 세율이 35%인데 이걸 25%로 대폭 낮추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부자 감세인데 유산세를 550만 달러까지 부부 합해서 1,100만 달러까지 공제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확실한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감세해 주면은 당연히 국가 세입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그 액수 제시가 확실하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라든가 경제조사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액수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세수 감소가 2조 달러가 될 것이다 하는 의견부터 시작해서 7조 달러까지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금이 줄어드니까 개인들은 소비를 늘리게 되고 그러면 소비 증가가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또 기업의 세금이 줄어들면은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그렇게 되면은 고용과 임금이 당연히 올라갈 것이다. GDP가 성장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상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경제 성장이 연간 한 6%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장률이 3%니까 거의 2배나 더 뛸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확실한 숫자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제시된 자료들을 근거로 조사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렇게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부자들의 유산이라든가 투자 시에 공제되는 액수가 큽니다. 그리고 기업 텍스 자체가 지금보다 거의 2분의 1로 떨어지니까 당연히 기업들은 큰 이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손해보는 쪽이 있는데 single parents, 감세폭이 미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가족이 손해를 볼 것이다 하는 예상입니다. 어린이 양육 공제액이 1인 이상의 적용에는 소극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손해보는 쪽이 블루 스테이트의 거주자들입니다. 바로 우리인데 일리노이주, 뉴욕, 캘리포니아 등 주 지역의 세금 공제가 앞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일리노이처럼 주, 시, 카운티 세금이 높은 것, 지금까지는 이게 공제가 됐는데 이제 공제 혜택이 없어지니까 손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재무부가 손해를 봅니다. 지금 전체 예산의 6%가 국채를 발행한 것에 대한 이자로 충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빚을 쓴 것에 대한 엄청난 이자를 지금 연방정부가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대로 6%의 경제 성장에 발등이 걸릴 때까지 그것이 이제 2조 달러가 될지 7조 달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자가 나게 되는데 그만큼 이자가 더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는 이번 감세가 중산층이 승자가 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걸 증명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하는 불안감이 지금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뭐 아예 연방 세금을 낼 수 없으니까 혜택도 없고 손해도 없습니다. 이 감세가 과거에도 있었죠. 1981년도 라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했었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2001년에 감세를 했었습니다. 과거의 감세들과 현재 트럼프의 감세와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또 제대로 작동해 할 것인가 그런 의문이 당연히 있게 됩니다. 우선 레이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감세를 할 당시에는 그 시기가 리세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진작시키고 소비를 늘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장기간 계속이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감세를 한다고 성장이 크게 늘어날 것인가 또는 성장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인가 여기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과거 감세 시와 미국의 부채 규모가 크게 다릅니다. 1981년도 감세할 당시에는 미국의 국가 부채가 전체 GDP의 21%에 불과했습니다. 2001년도 감세할 당시에 국가 부채가 GDP의 31%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작년 현재로 국가 부채가 전체 GDP의 75%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성장률이 올라가고 그래서 부채 상승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의문입니다. 레이건과 부시도 감세 당시에 거의 비슷한 말을 했었는데 그러나 당시에는 부채가 더 올라갔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감세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기업과 개인의 세금을 감축해주면은 경제 성장이 촉진이 될 것이고 GDP가 늘어날 것이고 고용과 임금이 늘어날 것이고 중산층이 혜택을 받을 것이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쪽에서는 감세가 자칫하면 부자들의 주머니만 불리게 될 것이다. 부익부가 더 진행된다. 그런 우려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깔고 앉아서 투자도 하지 않고 주머니 속에 깊숙이 넣고 있는 돈이 자그마치 1조 8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감세를 해도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고 임금도 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트럼프에게는 뭔가 하나라도 입법 실적을 남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바마 케어 철폐 시도가 여러 번 실패를 했고 멕시코 월 인프라스트럭처 뭐 하나 입법화된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 상원이 내주에 이 기초안을 제출해서 신속 처리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상원에서 주요 법안은 60표를 넘겨야만이 통과가 되지만은 그러나 예산안은 51표 즉 단순 과반수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룰이 되어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철폐 시도 시에 본대로 공화당이 지금 52표밖에 없습니다. 과반수를 아슬아슬하게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감세안의 통과가 용이할 것인지 아직은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헬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감세안은 개인과 기업 세금을 대폭 인하하고 세율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감세로 경제 성장이 확대되고 근로자와 중산층들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구체안이 부족하고 자칫 부자 혜택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보이 매거진의 휴 해프너가 어제 별세했습니다. 향년 91세. 그는 지난 1953년 $600의 자금으로 플레이보이 잡지를 창간한 후에 대기업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는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Thursday Night Football에 관중들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카고 베어스와 그린베이 패커스와의 대전. 선수들은 오늘 관중들에게 반 트럼프 항의를 위해서 국가 연주 시에 팔짱을 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패커스의 쿼터백 에런 라저스는 우리의 단합과 이 사회의 동반 성장을 표시하자고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의 포르토리코 재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섬 전체가 위기에 빠져 있는데 정전을 비롯해서 식수, 식품, 의약품들이 모두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제니퍼 로페즈 등 히스패닉계 연예인들이 재해 구조에 적극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영구히 골프 시합장에 못 나올지도 모릅니다. 타이거는 아직도 수술 이후에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 완쾌에 대해서 시합에 복귀할 수 있을지 예측 불허입니다. 금년 42살, 그는 2015년, 16년 모두 메이저 대회에 불참했습니다. 시카고 컵스가 어제 내셔널 리그 센트럴 디비전 챔피언을 차지했습니다. 2년 연속 우승입니다. 컵스는 아직도 4게임을 남기고 있지만 10월 6일부터 벌어지게 될 내셔널 리그 챔피언십을 위해서 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카고시의 흡연 연령 높이기가 효과를 보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시카고시는 작년 9월 1일부터 흡연 연령을 21살로 올렸는데 그 이후에 담배 판매량이 감소됐습니다. 레이 카운티는 이달에 일리노이주 처음으로 카운티 전체 흡연 연령을 21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부터 실시가 됩니다. 동물 엘러지에 약한 여성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에서 어제 강자 하선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어제 LA로 가는 항공기 안에 탑승한 개 엘러지로 호흡 곤란을 호소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그녀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강제 하선시켰습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의료 관련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탑승자의 건강 위협이 있을 시에 하선시키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맑고 흐리고 최고 71도, 금요일 맑고 68도, 토요일, 주일, 월요일 계속해서 맑고 흐리고 토요일의 최고는 64도, 주일 72도, 월요일은 81도입니다.